우리 우주는 유일무이한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주 중에서도 특히 큰 수수께끼라고 하면 우주가 규칙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이 은하단이 모여 거대한 월이나 필라멘트를 만들고 있거나 큰 흐름이 되어 어딘가로 흘러가는 등 그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 구조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일에 대해 과학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왜 우리 우주는 이론 모델과 달리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구조와 크기에 대하여 20세기 전반에 천문학과 천문물리학은 질적으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인접한 과학 영역에서 이뤄진 당시 최신 발견으로 천문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먼 은하의 놀라운 파노라마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식자들은 이러한 발견을 구조화하고 모순이 생기지 않는 새로운 우주의 법칙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영국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에드워드 아서 밀른입니다. 1935년 밀른은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른바 우주 원리를 도출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주는 전체적으로 균질하며 어디에 있든 어떤 관측자도 대체로 비슷한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항성이나 먼 은하가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순간 외계인의 기술에 의해 인류가 아는 가장 먼 은하 GN-G11의 행성 중 하나로 텔레포트한다고 해도 거기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다른 항성이나 다른 은하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특이한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크기의 한계라는 가정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요점은 중력으로 연결된 규칙성 있는 구조 중 3억 광년을 넘는 규모의 것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하가 있고, 은하단이 있고, 초은하단이 있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 근거하면 초은하단의 집단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20세기의 대부분을 소비하여 얻은 우주의 구조에 대한 정보는 이 가정에 잘 부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수는 근방의 다른 은하들과 함께 중력으로 연결된 국소 은하군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그룹의 크기는 3메가파섹, 즉 978만 광년 이하입니다. 게다가 국소 은하군은 중력으로 결합한 더 큰 그룹인 국소 초은하단, 일명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일부로 판명되었습니다. 국소 초은하단의 존재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증명되었으며 크기가 대략 2억 광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초은하단이 더 큰 그룹의 일부일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즉, 모든 사실이 기성 모델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초기 우주에서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본래 우주에는 거의 균일하게 물질이 충만해 있었는데 이윽고 큰 덩어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국소적으로 작은 양자 얽힘이 일어났고 그것이 눈사태 현상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역에 더 밀도 높은 물질인 덩어리가 생겼고 그 강한 중력이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이 덩어리에서 은하가 태어나 은하끼리 자기 중력에 의해 서로 작용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력에 의해 연결된 은하에서 은하단도 생겨났습니다. 또 암흑 물질이 통상적인 물질을 중력에 의해 어떤 한 획에 감싼 것으로 은하가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언가
좀 더 큰 것. 그러나 20세기도 끝나가자 과학자들은 지난 10년간 확립된 우주상과의 모순을 놀라움과 함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초의 신호가 된 것이 1987년에 발견된 물고기 자리, 고래 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이것은 길이 10억 광년, 폭 1억 5천만 년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로 현재는 필라멘트라고 불립니다. 그 2년 후 큰 구조가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CFA2 그레이트 월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CFA2 그레이트 월은 가장 적게 잡아도 길이 5억 광년, 폭 3억 광년이 넘습니다. 구조의 대부분은 은하계의 먼지구름이나 가스로 덮여 있어 관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 후 이러한 발견은 더욱 늘어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구조가 단발적인 이상이 아니라 규칙성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크기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초은하단이라는 군도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바다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과 벽 사이에 보이드라는 공동이 있는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드에 대해 언급해두겠습니다. 이 보이드야말로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사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 우리 국소 초은하단은 KBC 보이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20억 광년의 공동 바닷속에 물질인 섬이 둥둥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국소 초은하단이 필라멘트나 월의 일부였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들의 존재에 대해 훨씬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당초 우리가 있는 우주 한 구석의 구조를 우주 전체에 적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월, 보이드, 필라멘트와 같은 정적인 구조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적어도 하나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수의 은하와 국소 은하근을 포함한 은하단이 통째로 그레이트 억트랙트라고 불리는 미지의 목표를 향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흐름이나 어트랙터는 그 밖에도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 성질에 대해서도 해명될 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주된 후보는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지식이나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공간의 흔들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흔들림이 강한 곳이 있어서 더 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중력이 더욱 강해졌고 그로 인해 모든 월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에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에서는 왜 흔들림이 강해진 장소가 있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원래 물질이 많은 곳이었을까요? 이 경우 초기 우주에서 물질을 균등하게 분포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가설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우주의 건축가 후보를 하나 더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신 암흑 물질인데 여기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암흑 물질이 물질을 모아서 은하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을 은하를 둘러싼 거대한 헤일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암흑 물질이 거의 평탄한 벽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더 기발한 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대규모 구조 형성은 공간이 갖는 미지의 특성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공간에는 틀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물질이 부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만약 우리 우주가 다른 우주의 경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우주의 구조와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동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장소에 모종의 힘이 작용함으로써 우주는 구조화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일반 물질이나 아북 물질의 중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생긴 원인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 물리상수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이 기다려집니다. 물론 여러분께도 새로운 발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나갈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의 발전과 개선, 여러분께 드리는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